시청자 아스라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스라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살지 않는 섬에 가서 실제로 귀신을 목격을 하셨다고 하고, 그 섬은 이렇게도 불리기도 한답니다. 피를 먹은 섬.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길래 그렇게도 불리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스라님 안녕하세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요, 이거 섬 이야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게 한국인 거죠? 여기 한국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방송에서 처음 들은 분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낭량특집 전문으로 촬영하고 있는 방송 스텝이에요. 특히나 네, 잘 들으셨죠? 남양 특집. 오케이. 우리가 맨날 무서운 걸 봤던 그런 남양 특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방송국에서 이제 촬영 스텝으로 근무를 하셨고,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아, 그렇죠. 네네네. 도대체 이 섬이 어떤 섬이길래 또 이런 이야기가 있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 잇!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동호회 체험활동 따라갔다가 촬영으로 넘어오게 된 일이거든요. 흉가 동호회인가요? 네, 흉가 동호회에서. 오, 여기서 동호회 활동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아마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동호회가 좀 많이 불탔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동호회에 글을 올린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도 정말 무서운 섬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섬에 관련된 그 있었던 일들을 연도별로 이렇게 쫙 정리해가지고 글을 올린 거예요. 오, 예. 보는데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는 섬인 거예요. 네. 물론 이분이 이제 만드시거나 이제 자작을 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글에 올라와 있던 내용들만 보면은 와, 여기가 어떻게 아직까지 남아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많은 막 그런 사건들이 있다라고 막 올린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거길로 이제 체험을 하러 가겠대요. 그래서 멤버를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번 참여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창 때는 이제 동호회에서 자주 왔다 갔다 그래갖고, 이제 동호회 내부 자체에서는 되게 깡 좋은 애가 하나 있다, 약간 그런 네. 식으로 좀 소문이 나 있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참여 신청을 했죠. 일단 궁금하니까 네네네. 형님한테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이거 재밌을 것 같으니까 나 혼자 일단 갔다 와보고, 진짜면은 한번 우리 쪽으로 넘겨보자. 그래갖고 가게 됐어요. 그쪽 흉가 체험 네네. 동호회들이랑 해서 갔는데, 여기가 이제 배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오, 들어가서 사람 있는 섬에서 내려서 거기서 이제 또다시 배를 빌려갖고 한 2시간을 더 들어가야 되는 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 오진 거죠. 깊은 섬이네요. 진짜 멀리 있는. 네, 정말 왜 그런 곳에 예전에 사람이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멀리 있는 섬이었는데,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막 이 체험 활동을 기획했던 그 리더가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이제 배를 하나를 빌려 놓은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저녁 먹고 바로 이제 그 섬으로 가고, 다음날 이제 점심 때 그분이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하고, 그래서 섬을 딱 도착을 해서 봤는데, 네. 뭐 예전에 사람이 살았던 섬이래요. 지금은 살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네. 정말 딱 봤을 때 한 1940년대쯤에 그런 건물들이 남아 있어요, 섬에. 아, 아직도? 예, 한 예. 네다섯 척 정도 해가지고 남아 있고, 섬을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되게 커다랗게 신당이 하나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신당에 관련된 건가 막 이러면서 이제 베이스 캠프를 이제 잡았죠. 좀 네네. 그나마 멀쩡한 집을 찾아갔고, 그 집에다가 이제 바닥 좀 쓸고 하고 이제 베이스 캠프를 잡고 체험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네. 그 동호회에서 영안이 있기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 참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체험 활동에. 귀신 보시는 분이. 예, 그래갖고 그분이 거의 이제 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 체험 활동을 시작하는데,
올라가는 내내 그 사람이 계속 막 옆에 보고 갑자기 휙 돌리고 고개 어, 갑자기 또 올라가다 옆으로 고개 돌리고 그러면서 점점 막 표정이 안 좋아져요. 네, 이제 옆에서 보고 있자니 아 귀신 본다니까 아마 귀신을 보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말을 걸었죠. 네. 그분이 이제 여자분이신데 누님 저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이러니까 귀신들이 자꾸 자기들을 스쳐 지나가고 있대요. 귀신들이, 예. 네, 저희는 이제 섬 중앙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섬 바깥쪽으로 귀신들이 자꾸 스쳐 지나가고 있대요. 그래갖고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신당에 도착을 했죠. 신당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체험 활동을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 느낌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네. 좀 오래된 신당, 그냥 많이 낡은 신당이네. 근데 느낌은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구석구석 돌아다녔죠. 네네네. 딱히 뭔가 이상할 것도 없는데 유독 그 영안이신 분이 돌아다니질 못하시는 거예요. 얼어서? 네, 얼어갖고 돌아다니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붙잡고 뭐가 보이냐 하면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입을 못 여세요. 오, 예. 느낌이 그 순간적으로 확 싸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얘기를 했죠. 이분 되게 뭐 많이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내려가자 일단. 여기서 뭐 얘기 못 하시는 거면은 아래서 얘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리더분이랑 다른 분들이 그래 그럼 내려가자. 이래갖고 단체로 이제 또 내려오는데 네. 영환이신 분이 맨 앞장서가지고 막 정말 빠른 걸음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오, 예. 그 자리를 어떻게든 간에 도망치고 싶다는 듯이. 그래갖고 쫓아 내려갔죠. 쫓아 내려가서 이제 베이스 캠프 도착해가지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네. 왠지는 자기는 모르겠는데 신당 같은 경우에는 뭘 모시는 조만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자꾸 혈액이 계속 막 흘러나오는 걸 봤대요. 혈액이? 예. 예. 뭐 저희는 보이진 않는데 그분은 보였대요, 그게. 그러면서 그 사방에 있는 영가들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신당에서 멀어지려고 막 뛰어서 도망을 치는 걸 계속 봤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그런 걸 봤다면은 여기에 그 있었던 사건 일지 중에 그 어떤 게 있냐면 네. 진짜 옛날이에요. 이거 진짜 막 근현대도 아니고 정말 옛날에 네. 재물을 바치던 섬이래요, 여기가. 재물을 바쳤다? 예, 인신공양을 하던 섬이래요. 예. 이제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동호회 측에서 그걸 자료로 조사를 해가지고 오게 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사람을 막 그렇게 제물로 바쳤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더 나누다가 이제 잠을 잤죠. 네. 잠을 자는데 저는 눌리진 않았는데 그때 멤버가 정확히 몇 명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반수 이상이 가위에 눌린 거예요. 10명이면 5명이 다 가위에 눌렸다? 예. 예. 그래서 가위에 눌려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 위를 막 밟고 지나가고 막 기어가고 막 그러는 식으로 가위를 눌렸다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어쨌든 뭔가 확실히 있긴 한가 보다. 이렇게 대다수가 가위를 눌리고 영환이신 분이 그런 얘기가 있고 하니까 진짜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약속된 시간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왔죠. 네. 그렇게 체험 활동을 끝내고 나서 사무실로 들어와가지고 감독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영화이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일을 겪었고 근데 나는 느낌은 그렇게 싸하진 않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감독님이 듣기에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뭔가 네네네. 생각보다 한국에 인신공양을 했던 그런 섬이나 동네들이 꽤 많대요. 실제로 네. 옛날에는 정말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주소를 달라 그래갖고 주소를 드리고 감독님이 아시는 이제 민속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네. 전화를 걸어갖고 이 주소에 이런 섬이 있다는데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이제 조사를 한번 해주겠다. 아마 네. 섬 쪽으로 조사 다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금방 나올 거다. 그래갖고 알겠습니다란 얘기를 듣고 한 2달, 3달 정도 지났어요. 예. 교수님 측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섬이래요. 아, 진짜요? 네, 과거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 섬이라는 건 없는데 예. 그 일대에서 유독 한 섬에서 이상한 악귀가 설쳐갖고 인신공양을 하던 기록이 남아있는 섬, 그 지역이래요, 거기가. 악귀한테 공양을 하던?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몰라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막 조선왕조실록 같은 걸 다 외우고 다니시는 걸 했는데 어떻게 찾나 봐요. 와, 이거 신기하다. 예. 예,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내용이래요, 그게. 이 지역의 어떤 섬에서 악귀가 창궐을 해가지고 네. 그 악기를 누르기 위해서 인신공양을 하던 섬이다. 막 대박이네.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예. 그래가지고 오 이거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도 그런 생각하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스태프들도 와 진짜 그런 데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교수님이 자기가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대요. 여기는 직접 가서 한번 보는 게 네. 조사에 좋을 테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랑 이제 일정 짜고 이제 무당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시간 네. 되냐고 물어봐서 시간 다 협의 다 해갖고 교수님, 저 감독님, 다른 VJ 1명 그리고 무당님 이렇게 5명이서 그 섬을 들어갔어요. 네네. 그 섬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저희는 먼저 이제 주변 인터뷰부터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섬에서 아직도 제사를 지낸대요. 네. 섬에다 대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사를 지내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섬에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가가지고 참여할 수 네. 있는 사람들 제사상을 크게 차려놓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낸다. 아직도 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그 왜 그러시냐 이러니까 예. 양식장이 다 이 섬 근처에 있는데 어. 되게 옛날부터 그 섬 근처에서 어업을 하시던 분들이 많이도 돌아가셨고 네. 그래갖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또 그런 일이 되게 없었대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섬에 가서 단체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얘기 듣고 아 정말 섬 자체에 뭐가 있기는 한가 보다. 왜냐면 이게 이 시대까지 그런 게 계속해서 내려올 정도로면 정말 뭐가 있는 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게. 예. 네, 거의 한 뭐 3, 400년 그 정도도 아닌 거잖아요. 조선왕조실록에 나올 정도면.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갖고 촬영을 위해 갖고 그 섬을 들어가게 되죠, 이제 무당님이랑 이렇게 5명 인원이 전부 다 이제 섬을 딱 들어갔는데 아, 무당님도 무당님은- 갔어요? 아니, 무당님도 같이 가셨어요. 오, 예. 그래서 같이 가셨는데 섬 근처에 딱 도착하기 한 30분 전쯤부터 바다에서 뭘 자꾸 건지는 신음을 하시는 거예요. 무당님이? 네, 그러니까 예. 일반 조그만 그 낚싯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 내밀면 바닥에 물이 닿거든요. 그러면 도착하기 전부터 손을 이렇게 바닷속에 넣고 나서 뭘 잡고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예. 그걸 계속 반복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옆에서 보다가 이제 감독님이 물어본 거죠. 야, 너 뭐 하냐? 이러니까 바닷속에 지금 귀신들이 너무 많아서 건져주고 있다고. 너 건진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냥 오. 손으로 그냥 잡고 그냥 배로 태우고 있던데요. 왜 배? 예. 어쨌든 육지로 데려다 주고 싶어서 이렇게 건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분은 항상 안 좋게 보시니까 안쓰러워 하시니까 네. 그래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저희는 소름은 돋아도 그래 뭐 나쁜 영은 아니니까 건지시겠지 이런 약간 네네. 믿음으로 그렇게 섬에 도착을 했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근데 무당이 표정이 안 좋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네. 교수님이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어?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제 감독님이 물어본 거예요. 네. 교수님 무슨 문제 있으시냐고 이러니까 자기가 기록으로 봤던 거랑 너무 다르대요. 네. 물론 시대가 흘러오면서 변하는 게 있겠지만 신당이나 그런 거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그 악기를 뭐든 간에 억누르기 위해 갖고 신당 위치를 잡기 때문에 위치가 변하진 않는데요. 어? 근데 내가 봤던 기록에는 바닷가 근처인데 지금 보는 신당은 섬 중앙에 있다고. 예. 그러면서 기록상 분명 이 근처 섬을 다 조사를 했을 때 이 섬밖에 없대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는 아마. 네.
근데 이상하게 신당 위치가 다르다면서 표정이 되게 안 좋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당 형님이 그 얘기를 조용히 들으시다가 그럴만하다고 아마 이거 옮겼을 거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어봤죠. 왜 옮겼을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이러니까 한 명이 한 명을 잡아먹었다고. 잡아먹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바뀌었다고, 이 섬에. 예. 아마 그 교수님이 보신 기록에 있는 악기랑 지금 있는 악기랑은 다른 악기일 거라고. 오, 예? 그래갖고 위치가 바뀌었을 거래요. 그래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저희들은 사실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당을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 제가 뉘엿뉘엿 때쯤에 신당을 올라가는데 그 영안이셨던 분이 했던 얘기를 무당님이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신당 중앙에 있는 그 조만한 그 모시는 그 장소에서 피가 그렇게 흘러내린대요. 대박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저거 좀 너무 기분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가시더니만 예. 그걸 여시는 거예요.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걸 딱 여시더니만 문을 갑자기 쾅 닫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표정 싹 굳어서 저희들한테 저희 쳐다보지도 않고 내려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빨리 가자고. 네, 정색하시면서 내려가자. 예. 또 내려갔죠 일단.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경우 그냥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무당님이 바닷가 쪽까지 가가지고 숨을 막 고르시더니만 나 진짜 살다 이런 건데 처음 보네 이러시는 거예요. 오, 무당형님까지? 그 조만한 그 신당 안에서 한 예. 악기가 다른 악기를 계속 씹고 있더래요. 오, 예. 입을 커다랗게 벌려갖고 그 악기를 입에 쑤셔놓고 계속 씹고 있더래요. 오, 예. 저희도 이제 듣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와 소름 돋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건 소름이 안 돋을 수가 없다. 그걸 만약에 실제로 본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무당님도 그러니까 놀라셔가지고 그냥 문 닫고 바로 내려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와 이거는 여기는 안 되겠다고. 어차피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고 어차피 신당에 묶여 있는 애니까 괜히 건드리지 말자. 와. 그러니까 잘못 건드렸다가 얘가 예. 횟가닥 도는 순간 어떻게 될지 자기는 모르겠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어쨌든 배가 없으니까 그날 저녁은 거기서 묵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베이스 캠프를 쳤던 그 집이 그나마 거기 남아있는 폐가 중에 제일 멀쩡한 집이어가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저희 베이스 캠프를 차렸죠. 오. 저희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그 베이스 캠프에 이제 무당님이랑 다른 스텝 한 명이랑 교수님 이렇게 쉬고 계시고 네. 저랑 감독님은 낚시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래갖고 밤에 그냥 잠도 안 오겠다. 낚시나 하자 그런 다음에 그 조금 걸어놔서 이제 바닷가에다 대놓고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낚시를 하면서 이제 감독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떠냐, 감독님이 생각하기엔 이걸 찍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근데 난 제가 찍지 말라고 했던 거 참 몇 번 찍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고생 많이 했다고. 오, 무당님. 고민된다고. 예, 그러니까 저 오기 전에 몇 번 있었대요, 그런. 그러니까, 나도 고민인데 찍고는 싶은데 왠지 이번 거는 좀 안 건드리는 게 낫겠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무당 형님이 갑자기 저한테 막 뛰어오면서 다 지금 낚싯대 놓고 빨리 무트로 올라오래요. 오, 예.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말은 듣는다고. 그래갖고 네. 그냥 낚싯대 내려놓고 무트로 막 뛰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무당 형님이 저희를 딱 보더니만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지금 낚싯대 내가 챙겨서 갈 테니까 다 지금 페이스 캠프로 들어가라고. 오, 예. 그래서 페이스 캠프로 일단 조용히 들어갔죠. 그러니까 좀 지나시니까 부당형님이 낚싯대 이렇게 대충 접어서 들고 오시더라고요. 네네. 해주시는 말이 지금부터 잘 들으라고 절대 아무도 자지 말래요. 예. 섬 중앙에 있는 그 악기가 밤만 되면 활동을 시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섬에 있는 모든 영가들이 지금 다 물 쪽으로 도망을 치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흉가 체험 동호회 사람들이 가위에 눌렸던 게
그 영가들이 도망치는 거를 이제 본인들 위를 밟고 지나간다라고 느꼈던 건가. 그러니까 악귀가 활동을 하고 그 섬에 있는 영가들은 다 도망친다. 예. 물론 거기서 이제 토를 달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무당분 그 형님 같은 경우에 원체 오래갖고 믿음이 가니까 예. 그러려니 했죠.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자지 말자. 이러고 나서 이제 5명이서 이제 그냥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이제 옛날 얘기도 하고 막 민속학 교수님 계시니까 이야기거리는 넘쳐나더라고요. 아 맞아. 그 아까 앞에서 하셨던 그 방편에 관련된 거 이따가 말씀해드릴게요. 그 민속학 교수님한테 들은 게 있거든요. 오, 방편? 네. 예. 무튼 이런저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무당형님이 조용히 일어나시더니만 지금부터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일어나지도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이러고 나서 또 나가시는 거예요. 네. 자꾸 나가시는 건데 이제 감독님은 궁금증이 너무 심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 그 형님이랑 원체 친하니까 괜히 걱정되고 네. 이러고 있는 차에 그 폐가가 물가 쪽에서 한 걸어서 5분, 6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파도 소리가 계속 촥촥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큰 소리로 풍덩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거기서 순간적으로 저희 스태프들 3명이 그 생각을 했죠. 이 형 물에 빠졌나? 밤에 물에 빠지면 위험한데?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조용히 딱 저를 잡는 거예요. 일어나지 말라고. 무당말 믿으라고. 괜히 잘못하면 다 같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앉아 계시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러니까 한 10분 지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무당님 들어오시는데 홀딱 젖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물에 들어갔다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얼추 우리 위험한 건 넘겼으니까 잠깐이라도 눈 붙이자고. 네. 그래서 여기 니들은 자고 나는 일어나 있어야 되겠다고. 니들은 체력 챙기라고 하면서 저희를 자라고 그러고 무당님은 이제 보초를 쓰신 거죠.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당님은 실제로 눈 시빨개지셔갖고 일어나 계시고 저희들은 무당님 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따라갖고 섬 밖으로 나왔어요. 예. 나와갖고 이제 민속학 교수님한테 이제 민속학 교수님도 이제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시고 하니까 조사해가지고 결과를 알려주겠다 그러시고 돌아가시고 저희도 이제 그냥 동네 돌아다니면서 제 인터뷰를 시작을 했어요. 예. 양식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네. 섬에서 그렇게 사람이 뛰어내려온다는 거예요. 한 섬에서? 부분 말씀. 예. 네, 섬에서 자꾸 뛰어내려와가지고 물속을 딱 뛰어들더래요. 예. 뛰어들어갖고 막 헤엄을 쳐서 배 쪽으로 온대요. 예. 그거를 거기 근처에 양식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보셨대요. 오, 예. 그래서 저 섬은 그래갖고 제사만 지내려고 들어간다고. 그 제사 말고는 얼씬도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막 예. 바다 날씨는 모르니까 갑자기 날씨가 험해져가지고 급하게 배를 정박시켜야 돼도 그 섬에는 정박을 시키지 않는데요. 예. 그 정도로 기피하는 섬이라는 그런 인터뷰들을 쭉 딴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후에 이제 민속학 교수님이 연구하신 내용을 저희가 들었던 게 과거 이제 조선왕조실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륙에서 사람을 사다가 인신공양을 하던 곳이래요. 와, 예. 섬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내륙으로 나가서 내륙에서 사람을 사다가 인신공양을 하던 섬이에요. 오, 예. 근데 인신공양을 그렇게 하게 되면 솔직히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있던 악귀 말고도 다른 귀신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있대요. 그러면서 섬 사람들이 처음에 한 명이었던 재물을 2명으로 늘리고 예. 하면서 조건이 하나하나 붙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던 차에 그 시절에 되게 유명하신 스님한 분이 예. 그 섬에다가 신당을 세우고 나서 인신공양이 사라졌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봉인이네, 완전. 네, 봉인하신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섬에 관련된 인력들을 쭉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그 섬에 있는 집들도 연구 결과에서는 네. 인신공양이라는 게 거기서 물에 던진 게 아니고 그 섬에다 그냥 버려놓고 나왔대요. 아,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다 보니까 집을 짓고 그런 게 남아갖고 저기 폐가 들은 게 남아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섬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거는 저 폐가들이 못해도 정말 옛날이라 하더라도 근현대 시절 건물이라고 양식들이. 예. 그러면 그 시절에 인신공양으로 버려진 사람들이 그 시절까지 살았을 거라고. 예. 그러면서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섬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고 나서 뭐 무당 의견까지 조합해 보면은 악귀 하나가 그 섬에 있는 영가들을 이제 하나씩 잡아먹고 있어서 네. 귀신이 나오는 섬이 된 걸 거라고. 그렇게 연구 나오신 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대박이네요, 진짜. 진짜 피로 물든 섬인 거죠, 정말. 그러니까 저런 섬이 어떻게 보면 실존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모르겠어요. 아사라님은 다녀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런 데는 얼씬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대요. 섬 같은 경우에 특히 그게 심하대요. 옛날에는. 아, 예. 네, 옛날에는 이제 그런 미신 같은 것 때문에 정말 인신공양을 정말 밥 먹듯이 하던 그런 나라였대요, 우리나라가. 아, 예. 네, 그래갖고 그런 섬들이 생각보다 종종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지금 뭐 현재 소식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죠? 그 현재 소식을 이제 제가 거기를 3년 전에 한번 또 갔다 왔어요. 아, 최근이 3년? 최근이 예, 3년인데 들어가진 못했죠, 섬을. 왜냐면 저 배를 빌릴 돈은 없으니까. 아, 예. 근데 이제 그 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 사는 그 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장님이 살아 계시니까 이장님한테 이제 인사드리니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촬영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억을 하셔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그 매해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게 자기 아버지 시대부터 해서 섬에 쭉 살던 분이시니까 그분들은 자기 아버지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거기서 매년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게 관습처럼 남아있대요. 그러면 아스라님이 보시기에는 악귀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악신인 것 같아요? 악귀였으면 아마 제가 기분 나쁘다 느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민속학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데 네. 영안에도 급이 있대요. 급이. 네, 급이 있어갖고 느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는데 그 이상의 존재에 관련돼 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낀대요. 오. 물론 이거는 민속학에서 이제 연구하시는 그 토속 신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내린 결론인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분 나쁘면은 기분 나쁘다고 느끼거든요. 네. 저는 얘기했잖아요. 전 거기 별로 기분은 안 나빴다고. 오. 그러면 악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원래는 악귀였는데 그게 또 뭐 서로 먹히고 먹고 해서 힘이 세져서 악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사실.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진화를 했는지 뭘 어떤지 모르겠지만. 메가 진화? 네, 메가 진화를 한 거죠. 제가 봤을 때도. 그냥 악귀에서. 그렇죠. 야, 우리나라에 이런 섬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들어봤네요. 민속학을 아마 전공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전공을 하셔갖고 지금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듣고 다니시는 분들은 많은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이상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이제 이 민속학에 관련된 건 이제 저도 이제 슬슬 하나둘씩 풀어나가기 시작할 건데 오. 정말 한 옛날 이야기 듣는 듯한 느낌인데 그분들이 보여주는 기록이 실제로 있어요. 아, 뭔가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막 조선왕조실록 뭐 어느 왕 몇 년도 막 하면서 막 자료를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실제로 막 인신공양을 했다면 인신공양을 했다 그러고 귀신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내용도 적혀 있고.
엄청나네요. 그러면 아까 그 방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편이 뭔지, 그리고 방편은 이런 거다라고 잠깐 뭐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아, 그게 방편이라는 게 불가 쪽에서 쓰는 용어예요. 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위에 큰 스님들이 네. 작은 스님들과 이제 막 다 배우고 있는 그런 스님들이 뭔가 잘못된 길을 걸었거나 아니면은 뭔가 해선 안 될 짓을 했을 때 그것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기 위한 수단을 방편이라고 해요. 오, 근데 이게 조금 조금씩 전해져 내려오면서 약간 테마 의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뭔가 기묘한 방법들? 오,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방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교수님한테 들은 건데.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이분이 했던 건 저도 이제 중간중간 이제 딴짓하면서 들어가고 정확히 못 들었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는 그 방편 내용이 맞다면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한지를 덮은 다음에 그 영가가 탈 수 있는 무언가를 그려주고 방위를 밟은 후에 네. 이름을 불러서 보내는 걸로 아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 불가 쪽에서 아귀들을 떨쳐내기 위한 방편 중 하나예요. 오, 아귀.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못 먹고 죽은 그런 그쵸? 사람들을 그래서 아귀라 그러잖아요. 걸귀 이게 그거 같은 말인가요? 걸귀랑은 또 다른 거예요. 오, 그래요? 예, 그게 이거는 이제 민속학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예. 이제 강의하는 기분이 있지? 이제 어, 아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못 먹어서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오케이. 아사로 돌아가신 뭐 그런 느낌? 예, 음, 근데 걸귀 같은 경우에는 살아생전 죄를 지어갖고 목구멍이 바늘구멍만하게 된 귀신들. 아, 벌을 받는 게 걸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무튼 차이가 나는 건데 아사를 당하신 분들은 이제 불쌍하신 분이니까 이제 불가 쪽에서 이제 그분들을 보내주기 위해 갖고 그런 방편이 만들어진 건데 네. 이 방위를 받는 게 지역마다도 다르고 각 절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의미는 그렇대요. 네. 동쪽으로 가는 방위를 받는 행위는 살아있을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주는 거래요. 우와, 예. 그리고 서쪽으로 받는 방위로 받는 행위는 죽어서 귀신이 된 상태에서의 기억을 더듬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쪽으로 방위를 밟아가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 귀신이 고통받았던 거를 눌러주는 행위래요. 오, 그리고 북쪽으로 받는 방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겪었던 고통을 눌러주는 행위래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귀신이 겪었던 일에 그 양에 따라서 받는 횟수가 달라지는 거래요. 예, 예. 그거를 이제 주도를 하는 거는 그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동쪽으로 몇 발자국, 서쪽으로 몇 발자국, 남쪽으로 몇 발자국 이거를 알리켜 주시고 그걸 행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행해서 그 아귀의 아픔을 달래주는 거래요. 야, 이게 방편이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방편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겠죠. 테마 의식을 총 일컬어서 지금은 흘러내려오는 방편이라는 게 된 거죠. 뭐그 양밥이랑 같은 말이겠죠. 그죠? 거의 똑같은 말로 보면 돼요. 야, 신기하다, 이거. 저도 이거는 민속학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알고 계셔갖고 이렇게 툭툭 던져주시거든요. 네. 얘기 듣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보면 오늘 아스라님께서 뭐 방편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이 피를 먹은 섬, 이 섬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쳐 죽겠네요, 지금.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섬. 또 있어요? 이런 섬이? 그건 다음에 해드릴게요. 섬 스페셜이야, 이거. 예. 암튼. 아스라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도 다른 뭐 섬 이야기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도 있을 거고 앞으로 계속 또 들려주실 거니까 많은 이야기 또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스라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금은 아스라님의 이야기였고
이 섬은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는 없으시길 바래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거의 뭐 무인도랑은 다름이 없는 그런 섬이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악귀를 봉인해 놓는 그런 의식들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근데 뭐, 믿으시던지, 믿지 않으시던지,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조심해야 될 것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